안녕하십니까. 저는 강남농법인의 김혜선 고문입니다. 오늘은 제9장 근로기준법 제9장 취업규칙에 관련해서 오늘과 내일 두 번에 걸쳐서 우리 강남농법인의 정봉수 농사님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93조에 취업규칙 작성 신고가 있고 94조 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등이 있는데, 우선 그 취업규칙의 중요성이라든지 어떤 그 규정 한번 말씀해 주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공인노무사 정봉수입니다. 취업규칙은 근로기준법 93조, 94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상시 근로자 10인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취업규칙을 작성하고, 취업규칙은 근로조건과 복무기회에 관한 회사의 규정입니다. 이러한 규정을 작성하고 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그리고 그러한 이를 변경할 때는 또한 같다. 그래서 93조에 보면 13개 조항이 필수적으로 취업규칙에 들어가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그 회사의 어떤 근로 조건이나 복무 기일, 그리고 근로 시간, 휴일, 휴가 이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취업규칙을 노동부 장관에게 신고를 하는 것은 그 각 회사가 한 10명 정도 이상이면 책임지는 그런 규모가 있는 회사니까, 이것을 어떤 법에 따라서 최소한 이 정도의 근로조건은 그러니까 반드시 회사가 지켜야 된다. 이거를 이제 그러니까 강제하는 그런 제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94조에 보면은 이러한 취업규칙은 회사의 규정이라고 하는데, 이런 규정은 일반적으로 회사가 만들었다고 효력이 있는 게 아니고 반드시 그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되고, 그리고 특정 그 근로조건을 불이익하게 변경할 때는 그 관련 대상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지만이 효력이 있고, 실제적으로 이런 동의나 이런 또 열람 이런 의견을 드려야 된다. 이거는 필수적인 기재사항입니다. 그리고 또 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된다. 이런 부분은 이게 또 절차적인 규정이기 때문에 사실 신고 안 해도 회사가 만들어서 그 근로자가 이렇게 열람했다는 걸 열람 서명하면은 취업규칙에 효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회사들 같은 경우는 그 사장이 취업규칙을 나름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 놓고 책상 서랍에 넣어놓고 아무한테도 공개하지 않았을 때, 그러면 이게 취업규칙으로서 효력이 있냐 없냐 이렇게 따질 때에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보통 어떤 근로자가 취직이 될 경우 이제 고용계약서를 쓰고, 그 다음에 이제 근로자가 그 회사의 취업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제 룰인 거죠. 그 규칙을 따라야 된다는 것을 이제 명시하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제 지금 여기 93조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된다는 그런 내용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주시죠. 취업규칙에 그 필수적 기재사항이 13개가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임금의 구성, 계산 방법, 지급 방법, 또 이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또 근로시간, 종업시간과 또 휴게시간, 또 개시시간, 그런 부분을 또 해야 되고, 그리고 또 그러니까 각종 수당에 대한 그런 부분도 있어야 되고, 교육에 관한 것, 또 직장 내 괴롭힘 예방에 관한 내용, 또 성희롱 예방에 대한 내용, 그리고 육아휴직에 또 여성 보호에 관한 규정, 이런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13개의 항목에 대해서 반드시 기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계약과의 관계는 일반적으로 근로계약은 근로자한테 이제 특별히 이제 임금이나 기간제나 아니면 무기계약제 이런 부분은 근로계약서에서 정하고,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제 근로계약서는 여기에 규정되지 않는 것은 취업규칙에 따른다, 보통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근로계약하고 취업규칙하고 보통 이 근로계약 부분이 취업규칙보다 그 기준에 좀 저하될 때에는 취업규칙에 따른다, 이런 근로기준법 97조의 어떤 명문 규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그의 반대 입장에서 근로계약에 있는 내용이 취업규칙보다 더 좋은 내용이 있으면은 근로조건의 그 유리한 조건 우선의 원칙이나 이런 노동법의 어떤 대원칙에 따라서 비록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연차 휴가를
1년에 15개를 주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그 기존 회사에서 한 10년 정도 근무를 한 경력이 있기 때문에 뭐 15개 아니고 20개로부터 준다. 이런 걸 좀 더 좋은 조건이기 때문에 바로 적용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취업 규칙에 어떻게 작성해야 될지 지금 막 설명을 하셨는데, 그럼 그러한 기본적인 여기 들어갈 내용들에 준해서 회사에서 임의로 쓰면 되나요? 아니면 각각 그 항목에 따라서 그 근로기준법을 이제 참고해서 규정을 정해야 되는 건가요? 예, 이 취업규칙은 그 93조에 따라서 반드시 기재해 드려야 될 그러니까 필수 개재 사항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은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 또 회사가 임의적으로 만들기 때문에 특정 사항 같은 경우는 근로 조건보다 좀 더 불리한 조건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의 정한 기준은 최저기준이라는 근로기준법 제 3조의 그런 내용에 따라서 무효가 됩니다. 그 무효가 된 경우는 근로기준법에 따르고, 취업규칙도 마찬가지입니다. 취업규칙은 서로 회사가 일방적으로 정하지만은 반드시 근로기준법보다 좀 같거나 더 좋은 조건을 유지해야지만이 법적으로 효력이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제 많은 사업장에서 이렇게 취업 규칙을 작성하는 데 있어 특히 이제 외국의 법인 같은 경우는 한국의 근로기준법이라든지 이제 그 법을 상세히 모를 경우에 우리가 강남노무법인 같이 전문가 자문을 또 받아야 될 건데, 우리 강남노무에서 여러 회사에 대해서 이렇게 자문을 하셨을 거로 생각이 되는데, 어떤 특별하게 기억에 날 만한 일이 있으셨는지 한번 소개를 해주시죠. 예, 그 취업규칙 변경에 관련돼서는 굉장히 다양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제가 노무사 하면서 한 5년차 돼 있을 때, 여기 유명한 외국계 기업인데, 거기에, 영업 부서장이 있는데, 이분한테 처음에 입사했을 때 퇴직금 누진제를 적용해서 근속 연수 1년에 대해서 한 달치가 아니고 2달치 임금을 주겠다, 이런 명문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 근로자들도 모르게 회사가 이렇게 누진제, 배를 2배수를 준다는 이런 퇴직금 규정을 회사가 일방적으로 2배수를 1배수로 낮췄습니다. 그렇게 해서 불만이 없는 근로자들은 그냥 지급했는데, 여기에 한 근로자가 자기가 입사했을 때는 1년 근무에 2달치 퇴직금을 주기로 그렇게 약속을 듣고 들어왔는데, 회사가 일방적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했다. 이건 불이익 변경인데, 자기는 그 변경하는 내용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또 동의하지도 않았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회사가 그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변경된 그게 사실로 드러나가지고 이분이 10년 동안 일했는데, 10년 동안 일한 그거를 10개월치가 아니고 2달치를 곱해서 20개월치를 추가적으로 지급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취업규칙은 회사가 일방적으로 변경하게 되면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반드시 근로자의 어떤 회람으로 아니면 이제 열람을 해서 의견을 청취해야 되고, 또 이게 불이익하게 변경할 때에는 근로자의 과반수 아니면 과반수를 대표하는 근로자 대표하고 이렇게 합의가 있어야지만이 불이익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취업규칙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회사에 적용되는 기본 규율이고 모든 근로자에 적용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회사가 이러한 규율은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다, 이런 원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근로기준법의 대등한 위치에서 의사결정을 한다는 근로조건의 대등 결정, 이런 부분과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요 관련해서 내용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